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야 할 정도로 철저히 무너졌을까? 첫째, 바젤 1의 도입. 사실 현재 바젤 3까지 왔는데 왜 바젤이 처음 왔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누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제 관계에 따라 어느 한 나라를 죽이려고 만든 정책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설계자는 금융 강국인 미국이나 영국일 테고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혹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비사가 국제금융 전문가 등의 책을 통해 밝혀진다. 그러니 현재의 IFRS 17도 그냥 도입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나라를 설계해서 해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바젤 1의 도입 과정을 보면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은 엔화를 급격히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엔화만 올려서는 솔직히 일본의 추락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페드 의장인 폴 볼커는 바젤을 도입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국제은행 순위에서 탑10에 8개의 은행이 있을 정도로 약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젤을 통해 BIS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BIS 비율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 일정 비율을 은행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금은 평균 8% 정도다. 과거 유대인이 전당포에서 금 보관증을 주고 금을 빌려줄 당시 금을 맡긴 사람과 소송이 붙었을 때 8% 정도는 괜찮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삼았다. 미국은 갑자기 바젤을 도입하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은 국제 업무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겨냥이 분명했다. 일본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 높아서 자기 자본 비율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위험에 빠진 일본을 구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프라자 합의와 함께 묶어 일본을 철저히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두 가지 방법을 쓴다. 먼저 대출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신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대출을 해소하였다. 그러니 기업은 대출 해소 때문에 부실화되고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멀쩡한 기업도 파산한다. 다음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감행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상증자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 은행이 부실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리 없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려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 기업과 은행이 동시에 파산하고 만다. 일본은 프라자 합의로 엔고 시대를 맞이하고 바젤 도입으로 BIS 비율을 높인 결과 은행 부실 파산, 기업 대출 회수 파산이 이어지며 90년대 초반 버블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한다. 둘째, 파생상품.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몰아넣는 두 번째 원인은 파생상품이다. 1989년 무렵 일본은 수출이 주춤해지고 엔고로 인해 자산 버블이 심해졌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였다. 그때 미국의 모건 스탠리와 살로몬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주가지수 콜옵션이라는 투자 상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넘어왔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 상품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일본 증시에서 떨어지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일본인들은 이를 믿고 엄청나게 많은 콜 옵션을 매수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다시 니케이 지수 풋 워런트라는 금융 상품, 즉 풋옵션은 덴마크에 팔았다.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로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면 돈을 버는 상품이다. 결국 니케이 지수 풋 워런트가 인기를 끈 지 한 달 만에 니케이 지수는 완전 폭락했다. 유럽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일본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고 말았다. 미국 투자은행은 양쪽의 상품을 팔아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다. 4만 포인트를 찍었던 니케이 지수는 1992년 1만 5천 포인트까지 추락했다. 가히 재앙급이다. 일본 대형 은행은 철저히 무너졌고 1995년 일본의 불량 자산은 50조 엔을 넘었다. 셋째, 일본 정부의 삼중 규제. 일본 정부의 규제도 일본을 30년의 어두운 터널로 몰아넣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3종 규제를 실시한다. 1.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한다. 2. 토지거래 중과제도로 양도소득세를 실시한다. 3. 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이 규제를 버블 붕괴의 3종 신기로 불린다. 부동산 규제로 시장은 크게 얼어붙는다. 이 당시 도입한 총량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DSR의 원조격이다. 기준을 얼마나 빠듯하게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급격하게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종합하면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린 마지막 카운터 펀치는 무역 공격이 아닌 금융 공격이었다.